민주당이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경기 부산 지역도 공천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인천 연수갑과 계양을에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인물과 경기 재보궐선거 지역을 추리면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하남갑에, 김용남 전 의원은 평택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산갑 출마자로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이 검토 중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부산 북갑 공천이 유력합니다. 마지막 퍼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선 김 전 부원장에 대해 공천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내부에선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요구도 표출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엿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이틀 전 뉴스토마토는 인천 연수갑 송영길, 경기 하남갑 이광재, 부산 북구갑 하정우 이렇게 3명의 후보가 각각 내정됐으며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전체 선거 판세를 고려해 사실상 이번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경기 안산갑은 김남국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오늘 청년정치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특히 평택을의 전망은 어떤지 접근해 보겠습니다. 손설 진보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왜 이렇게 많이 네? 감기의 모습이시고. 저는 국정조사 때문에 거의 지난주 계속 밤을 새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국조특위 활동하고 계시고. 네,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한가선 대변인 서울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네, 그렇게 네. 되었습니다. 어디로 나가세요? 서울시 비례로 아, 신청을 시 비례. 최근까지 서류 준비하고 어제 면접 보고 이렇게 준비를 공천 과정이 있으시구나. 네네네. 다음 총선 준비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는 다음 총선 준비하시죠? 네, 뭐 열심히 해야죠. 시의원은 너무 중요합니다. 서울시 의원 지금 망쳐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서울시도 정상화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럼요. 풀뿌리 정치부터 시작하는 것도 네.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인천 두 곳 전략공천 후보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 보신 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인천 연수구 갑 선거구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에는 김남준 전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천의 경우 사실상 연수갑에 박남준 전 시장이 뛰고 있어서 교통 정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저렇게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나요? 저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보도들 특히 뉴스토마토에서도 단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고 있었고 사실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인천 지역을 워낙 강력하게 희망을 하시기도 하셨다라고 들었고 그러면서 또 당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예우는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남춘 전 시장께서 뛰고 계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고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가장 원했던 곳은 계양을이지만 이번에 이제 정치 신인이시기도 한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일찌감치 뛰고 계셨던 상황이라 인천시장을 역임했다라는 그 경력을 고려할 때 그래도 인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당이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시겠다 할 때부터 거론되었던 지역 중에
그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상했던 수순인 것 같고요. 큰 이변이 없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네.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복잡했거든요. 복잡했는데 뭐 사실 호남 이야기도 좀 나왔던 네, 걸로 알고 광주 있고 광산 얘기도 잠시 나왔었고 예, 근데 하남 얘기도 실제 나왔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오히려 하남이랑 평택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근데 이제 인천을 이렇게 배치한 거는 크게 예측을 벗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과 그 아무래도 나이 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 상황에서 뭐 후배 신인하고 이렇게 좀 겨루는 모습은 본인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그렇죠.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수갑을 하려고 했더니 박남춘 전 시장이 뛰는 데다가 이번에 인천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찬대 후보가 사실상 송 대표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하남까지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광주, 광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불쾌감을 토로했었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을 안 주게 되면 이것이 잠재적 당권 경쟁자니까 이 개파 활동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인천 저렇게 됐고, 그러면 박남춘 전 시장에는 뭐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사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런 반대급부도 아마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인천 어쨌든 두 곳이 정리가 되었고 지금 세 군데 뜨겁습니다. 그렇죠? 가장 뜨거운 곳은 아마 두 분 당 대표가 지금 출전해 계시는 평택을. 너무 뜨거워요. 네, 그렇죠. 너무 뜨거워. 자, 이글 평택은 그럽니다. 그럼 이글 조금 그럽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먼저 부산 갈게요. 부산은 북갑의 하정우 수석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뭐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순방에서 돌아오면 얘기를 하고, 그에 앞서서 당과 전재수 후보가 요청을 하면서 그 받아들이는 그 형식으로 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하정우 그리고 국민의힘 거의 박민식 후보가 유력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3자 구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온다? 지 그건 않을 안 것으로 됩니다. 보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래서 못하게 더 해야 하정우 됩니다. 수석을 이렇게 차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의 부산 선거 전략이 아무래도 좀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시켜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하정우 수석이 아닐까.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색을 강력하게 띠지 않은 어떤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내세운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말씀하신 그 구도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한 구도죠. 그렇죠, 3자. 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거의 뭐 어제 발언 보셨습니까? 전 정말 놀랐어요. 네,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지방선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 한동훈 대표를 거의 보고 있는 상황. 한동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지방선거 지더라도 한동훈 네. 너만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 거기만 지금 그냥 찍어 내리겠다 이런 지금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제 강원 가서 또 끌켰잖아요. 네, 결자 네, 해지. 결자 해지. 뭐 중앙당만 보면 열불나서 투표를 안 한단다 이렇게 해서 긁혀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 후보도 교체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그 주호영 의원께서도 지금 반발하면서 불출마 선언했는데 당의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대단히 거세더라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는 최강의 파트너인 셈인데 그리고 또 박민식 그 후보가 세요. 네. 네, 셉니다. 거기서 재선을 근데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유지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이 정치적 문법이 그렇죠. 이전과 그렇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후보 교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김민수 얘기 네, 나오죠. 김민수 네. 차출설이 네. 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는 진짜.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총선에서도 유일하게 한 곳이었잖아요. 바로 저 예, 네. 나머진 다 빨간색이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민주진보 진영한테 매우 중요하고, 근데 저희 당에서도 부산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울산을 포함해서 부울경에
민심이라는 것이 진짜 만만치 않은 곳이어서 그리고 뭐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선거가 되면 아시겠지만 막판 결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막판 결집, 보수 결집하면은 사실 어려운 것도 맞아서 부울경은 특히나 어떻게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합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공천하면서도 결국에는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합칠 방안의 소통 창구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원들이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조국 대표의 선택지가 마지막까지 부산 북갑과 그다음에 경기 평택을 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에서도 있고 타 방송에서도 제가 하는 걸 봤는데 부산의 경우 부산 민주당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직간접적으로 좀 출마를 안 했으면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왔고 지난 총선에서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막판에 등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냐 했을 때 지금 부산 경남에 출전한 후보들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일종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아니면 또 호불호가 확실한 조국 대표가 여기 왔을 때 부산시장 전체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것은 뭐 사실인 걸로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기에는 이제 전재수 후보의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하정우 수석이 네. 그래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봤던 다닌 것 건 같아요. 아닌데 이제 몇 년 맞아, 차이가 맞아. 좀 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전재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정말 이 고령층이 많은데 정말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스킨십을 잘 해요. 그래서 하정우 수석 손을 들고 한 바퀴 동네 몇 바퀴 돌면 삼자 구도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과연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가 성사되느냐의 여부인 거죠. 절대 안 될 그래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지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힘냈으면 좋겠어요. 단일화를 할 것 같으면 바로 후보 교체할 수도 네, 있어요. 네,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아, 지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 지역을 보면서 둘이 혹시 막판에 뭔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심지어 거기 뭐 무공천해야 된다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뭐 장동혁 대표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럼요. 한동훈만은 막겠다가 지금 지상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진다고 하면 물론 상처는 남겠지만 향후 재계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뭐 당선이 안 되면은 그냥 어려운 거 아닐까요? 어려운. 사실 이미 그 당내 싸움에서도 일단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명이 되고 나서 사실은 당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소신파가 그렇게 강렬하게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무언가 행동을 했냐? 그럼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도 없고 이미 무소속이 됐고 그 상황에서 뭔가의 묘수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거의 이제 뭐 마지막 인사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그래도 봅니다. 또 한동훈이라는 인지도가 뭐 금방 사그라들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새로운 국면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많이 사실 시도를 이미 저희는 하고 뭐 계시는데 창당하셔라 뭐 이런 말씀 방송에서 막 하는데 네 아니면 뭐 개혁신당과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뭐, 할까요? 지금 본인이 그리는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 거의 크게 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부는 당연히 교체가 되고 물러서고 책임을 지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부산에서 생항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입당을 해서 뭐 새로운 보수의 재건 이런 걸 기치로 당을 접수하려 들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본인이 그리는 시나리오죠. 근데 과연 네. 그렇게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네. 단일화를 절대 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리고 거죠.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도 예전에 이제 뭐 바른미래 이렇게 따로 창당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그냥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 하면은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그 내부에서 엄청 강하게 확산이 되어 있고 특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그 배신자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했던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당을 쪼개고 나가서 창당을 하는 것을 결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내를 접수할 수 있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일 핫한 곳. 여기서 핫플레이스는 경기 평택 을입니다. 제가 아는 바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광재 전 지사에게도 하남갑과 평택을 두 곳을 다 놓고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광재 전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의 불쾌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진보당 두 당의 대표가 나와 있는 입장에서 이건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민주 진보 진영 우선 상처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은 당연히 친노적자 이광재 대 뭐 친문적자 조국 이렇게 구도를 짧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하남 같은 경우는 강원도민들이 좀 강원도 출신들이 좀 제법 살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바로 지금 뛰고 있는 그 지역위원장인 분당하고 또 붙어 있는 곳이어서 하남갑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택을이 느닷없이 등장한 이름이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묘수를 찾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평택을 제일 뜨거운 지역. 저는 그 김용남 전 의원을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사실은 오히려 뭐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입장인데요.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국 대표님 쪽,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랑 약간의 그 뭐랄까요,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신장식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전에 조국 대표를 많이 공격하셨던 분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어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분이냐면 검찰 출신인데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평검사에 대학 거기에 뒷좌석에 참석했던 예, 네. 검찰 출신이고 새누리당으로 경기 수원에서 당선이 되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준석과 함께 개혁신당으로 갔다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손을 들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분입니다. 그리고 검찰 시절부터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좀 유명했던 수사로서 유명을 해서, 그래서 그때 조국 대표 아마 제가 공격했을 때 웅동학원하고 사모펀드로 사모펀드 그 웅동학원 얘기를 이쪽에 많이 내서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골이 있는 이런 대진표가 만들어지는 게 과연 민주진보 진영 전체로 봤을 땐 좋을까? 이게 전 좀 걱정되긴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의 용병 같기도 하고. 어때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아직 뭐 확정은 아닌데요. 이분이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셨었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새누리당으로 시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진보 진영 패널 대표 주자로 나오신 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해보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진보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출신 뭐 이런 뿌리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끔 할 만한 이런 상황들은 없어진 지 꽤 됐다. 네네네. 그래서 물론 뭐 후보자로 선거에 나오시면 여러 가지 뭐 공격과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대선 국면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해볼 만한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사실 내보내기 가장 덜 부담스러운 후보인 건 그러니까 맞는 왜 것 같아요. 김용남일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다른 후보분들은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한 것도 있고, 그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민주진영 전체의 패배일 수밖에 없다, 내가 나가면, 이런 KBC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 여튼 김용남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 엄청 공격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거고, 그 사모펀드에서 이런저런 증거가 안 찾아지니까 가족도 털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서 사모펀드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용남 의원 지금 뭐라고 할지 뭐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신장식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장식 의원은 그보다 더 세게 얘기했던데, 반성문 써라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맞아요. 워낙 세게 얘기하시는 그리고 분이니까. 뭐 평택 시민분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 서초동 집회에, 촛불 집회에 나갔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김용남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그러면 각 당의 후보가 정해졌다고 전제를 하죠.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현. 이 과정에서 뭐 국민의힘 유이동, 그렇죠? 그 다음에 황교안. 자유와 혁신인가요? 네. 황교안. 이렇게 오자 개혁신당까지 내게 되면 개혁신- 육자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되면 선거연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왜냐하면 당 대표들이 지금 출전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단일화 과정도 솔직히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대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 최종 결과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저는 그 점이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선거연대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후보들이 하자라고 해도 당에서 결정을 해줘야 이게 진행이 그렇죠. 되는 게 네. 있어요. 이제 당 대표들이 뛰고 있는 곳에서 이걸 하는 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당에서는 그러니까 당들이 같이 모여서 각 지역별로 각자 도상에서는 안 되고 당대당으로 협상하고 논의해서 선거연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평택이 유희동 전 의원이 당선됐던 게 다 삼자 구도로 나왔을 때 유희동 전 의원이 됐던 겁니다. 아, 그랬었나요? 예, 그 네. 평택은 그러니까 따로 나가면은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고 무조건 선거연대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연대는 뭐 비껴가거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선택지는 저희는 없고 선거연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예. 된다. 조국 혁신은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보수 쪽이랑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승산이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키는 결국에 민주당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끼리 논의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승리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단일화를 논의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고 왜냐하면 민주당 뭐 후보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도 나와서 본인의 비전을 밝히고 뛸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제 여론도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단일화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일단 단일화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최선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사실 보수 쪽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이동, 황교안.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보수 쪽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네. 자릿수 나온다. 정말 의외 14%. 너무 놀랍다라는 말씀을 이제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고령층은 전부 황교안이더라고요. 네, 열심히 근데 하세요. 여기서 네, 단일화가 엄청 열심히 하고 네.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뭐 방송에서 직접 얘기를 음. 하시던데 그래서 여기는 또 이 구도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선거연대나 이런 게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각 당에 지금 대표가 나온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만약에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연대보다는 오히려 그냥 후보의 경쟁력으로 좀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지고 뭐 닫아놓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각자가 치르는 선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평택 시민분들이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만나러 다니면은 힘 합쳐야지 이기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리 시민들이 네, 걱정한다. 네, 시민들 걱정 많으시죠.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음. 이러면 못 이기는 동네거든요. 그거를 그 주민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다들 결심해서 나오시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만날 거고, 그래서 저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로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광재 전 지사님의 메시지 조국 대표님 언급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더라도 진영의 패배가 될 저는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가 예. 저는 정말 되게, 한답 같아요. 예, 의미 있고 지금 이런 메시지 내주시는 게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 개개별이 각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진영이 함께 이길 거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될 때고 이 이야기를 각 당의 지도부가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선거연대 하자는 입장이고 4월 30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해부터 사실 정치 개혁을 포함해서 모든 거에 대한 화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소통을 하는 창구는 마련해서 둘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치고 박더라도 뒤에서는 이야기할 창구가 필요한 건데 그것조차 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선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연대를 하는 부분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자. 이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미리 경기 평택을 안심보도를 받아놨습니다. 이제 곧 여론조사를 실시할 건데 다자구도도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단일화,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에 대해서 찬반 여부도 물을 거고 단일화한다면 어느 후보로 가는 것이 적합하냐 이 결과 곧 나오면 그때 아유, 세 분과 다시 또 핫플레이스 되겠어요. 네, 세 분과 너무 다시 뜨거워요. 한번 아마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그 단일화 방식을 뭐 어떻게 할 그쵸. 거냐, 맞아. 언제 그게 할 중요하죠. 거냐 그것부터 엄청나게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 시민분들은 이제 즐기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뉴스에 평택 많이 나오고 하니까 와 우리 동네 많이 나온다 해서 뭐 각자 이제 열심히 하면서 평택에 좀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것들이 있고 이게 안 풀렸던 것들이 있어서 많이 이야기됐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 결과 놓고 청년 정치 이 코너에서 다시 다루기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